마지막 사연입니다. 두 번째 사연인데요. 자, 토겐스탁 애청자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주식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예전에는 그래도 믿을 만한 증권사 직원에게 조언을 들었는데 사실 수익률로는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들었는데 요즘은 이 유튜브나 SNS에서 워낙에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니 더 정보를 판단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동영상을 봤는데 그거 믿고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추가로 HLB는 임상 3상 추가 결과가 나오는데 성공할 것이다. 이 최근에 배우 주모 배우 때문에 이 스마트폰, SNS 보안이 강화되면서 관련주가 급등한다. 이 정치 테마주로 황교안 대표가 밀어주는 종목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하나같이 다 가짜 뉴스이고 알고 보니 다 관계도 없는 정보구나 영향이 거의 없는 이런 정보였습니다. 대체 이런 가짜 뉴스, 가짜 정보를 뿌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좀 단속이 안 될까요? 그리고 이걸로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김보님이 이런 정보 구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향후 전망 그리고 유망주까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주셨네요. 자, 일단은 주요 질문이 지금 가짜 정보, 가짜 뉴스에 대한 것입니다. 이 허위 사실일 수 있는데 어떤 건 허위 사실이고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들이다 라는 건데 이분이 좀 몇 개 이미지를 캡처해서 보여주셨네요. 자,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극비 정보, 연예인 김모 씨가 내부 정보로 매수한 종목 공개 이런 걸 봤을 때 혹시나 좀 이런 것에 속아 투자를 했을 땐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사실 저도 좀 궁금합니다. 김 보스타님께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사실 관련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강수진 변호사님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제가 조금 네.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사연 제가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동영상을 네. 봤는데 그거 믿고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동영상이면 믿으시면 안 돼요. 그쵸. 일단은 그쵸. 그 첫 말씀을 번째는 좀 그거죠.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질문이 보니까 이런 가짜 뉴스, 가짜 정보를 뿌리는 사람들 어떻게 단속이 안 되나요? 이거에 대한 답을 드리면 단속이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아예 안 되는 건 아닌 거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만약에 이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를 뿌리는 네. 사람들이 어떠한 뭐 특정 인물이나 특정한 뭐 법인이나 이런 걸 대상으로 삼아서 계속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를 뿌리게 되면은 그 대상 측에서는 뭐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뭐 우리 뭐 네. 다뤘던 악성 댓글처럼 그런 건 단속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래서- 유튜브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가짜 뉴스를 해도 저도 잘 쉽지 않나요? 속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거를 제재할 방법이 쉽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는 만약에 강성 씨는 뭐 유부남이다 네. 라고 누가 올려놨어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네. 허위 사실을 계속 저를 특정해서 올리면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어떤 저와 전혀 상관없는 김보님이 그거를 문제 삼아서 처벌을 시킨다거나 제재를 시킨다거나 그건 쉽지 않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기 네. 때문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봐도 좀 쉽지가 않은 게 익명성의 공간에서 뭐 구글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네. SNS라든지 이런 어떤 사이버 공간 내에서 그 수많은 허위 사실이 양산되고 유포되고 퍼지면 이 사실은 사실 뭐 굉장히 유명한 모 유튜브 정치 채널이나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뭐 허위 뉴스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네네. 한다. 근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전부를 제한하는 건 쉽지 않아요. 어떤 특정인을 찝어서 그 사람에 대한 허위 뉴스를 계속 한다면 모를까. 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도 쉽지가 않다. 그러면 이걸로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피해를 받으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런 게 사실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는 네. 언론 보도로 피해를 받으면 제도권 내에서 어떤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곳에 제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에는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광고성이다. 정말 내가 돈을 받고 내 광고를 뿌리는 내 커머셜 광고다 이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허위 광고라든지 과장 광고가 문제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지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 그리고 뭐 그게 특정인을 비하한다거나 명예훼손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사실이 막 우후죽순 막
내가 막 냈어요. 익명이라는 공간에서. 네. 그럼 그거를 현실적으로도 잡아낼 방법이 굉장히 그렇죠. 어렵기 그럴 수 때문에 있겠네요. 그리고 네. 찌라시 정보 같은 경우에는 광고라고 보기도 애매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 광고에 관련된 기존 현행법에서도 제재를 할 방법이 용이치 않다. 그러면 정말 방법이 없느냐? 나 진짜 투자로 인해서 손실을 봤는데 네. 정말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정말 그 사람을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색출해 내가지고 네. 이런 찌라시를 뿌린 사람으로 인해서 아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사기를 아니 뭐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당신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뭐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조차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 시간이 왜 좀 오래 그러냐면 걸리겠네요. 왜 그러냐면 네. 그냥 찌라시를 올린 사람은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올린 거다. 강동진 유부남이다. 뭐 토겐스탁은 뭐 시청률이 잘 나온다라고 올린 거다. 그거를 보고 속아서 당신이 투자 뭐 어떤 손해를 봤다면 그거는 당신 책임이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불특정 찌라시 정보를 올린 사람의 사기 고의랑 이로 인한 투자 피해로 인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또 사실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늘 다른 사건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찌라시 문제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극도의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요. 이 땡땡땡 언론사에서 나온 제가 볼 땐 광고 같아요. 본글은 투자 참고용이고 이거는 뭐 광고다. 자기네 언론사 무관하다. 라는 밑에 달려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최소 800% 이낙연 관련주 내일 뭐 이렇게 알려주겠다. 네. 최소 800% 수익 보장한다. 네. 무조건 사라. 뭐 허위 광고 그건 아니에요? 언론사에 낸 광고잖아요. 예. 예. 아, 광고 그 상관없나요? 단지 뭐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찌라시라고 하기보다는 뭐 언론사에 네. 어떠한 업체가 낸 광고잖아요. 뭐 땡땡 머니 뭐 법률사무소 해내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광고 기존 때문에. 현행법상의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언론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죠. 아. 왜냐면 사실 언론사 광고를 정말 이미 광고라고 광고를 하는데. 내줘 버린 거 내준 사실 거에 그 밑에 불과하니까. 이제 뒤에 밑에 하단에 네. 그 안내 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로 그걸 안 보기 때문에 맞아요. 잘 잘 안 안 보게 보죠.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냥 내가 어떤 문구 하나를 보고 찌라시 하나를 보고 진짜 이거를 내가 철석까지 믿어가지고 어떤 투자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판단이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아니 않아서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만약에 여기 TV 나와서 뭔가 잘못 저도 착각할 수 있으니까 잘못 얘기했다. 그걸로 손실받 저도 그럼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네. 저번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던 게 어떤 네. 뭐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제 뭐 가짜 뉴스에 대한 게 굉장히 팽팽하게 문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짜 뉴스라고 해서 그거를 다 처벌시킬 수가 있느냐? 그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 가짜 뉴스를 자기가 본인이 그걸 유포한 사람 혹은 뭐 그 뉴스를 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거다. 진짜라고 생각하고 찌라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찌라시의 내용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폄하하거나 네. 뭐 명예훼손이라거나 모욕에 문제가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논외로 하고서라도 이런 어떤 뉴스 자체가 소식 자체가 그게 뭐 찌라시의 형태든 혹은 뭐 이 기존에 뭐 굉장히 공신력 있는 방송사가 아니라 요즘에는 굉장히 다른 어떤 매체들이 미디어 많죠. 매체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진짜 그건 북한에서조차 힘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도 사실상 구제책이 묘연하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요. 본인이 스스로 뭐 김보님이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정말 알아보고 네 이게 뭐 펀더멘털이 뭐 튼튼한지 알아보고 본인의 노력이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본스타님께서 네. 보실 때 이런 좀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저희가 좀 구별하는 방법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저 요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변호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요즘 너튜브에 그런 거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금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 시대에 살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런 가짜 정보가 이제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점점 그걸 믿는 거죠. 지구가 그렇죠. 둥글게 네네. 생긴 게 아니라 평평하게 생겼다라고. 전혀 비과학적인데도
그런 게 버젓이 막 유포되고 있으니까 네. 뭐 믿는 건 이제 스스로 본인이 믿는 건데 일단 이런 걸 구별하는 방법으로 이제 주식 쪽으로 국가에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자면 투자 정보는 주는 쪽의 과거 양력을 반드시 좀 확인해 보십시오. 네. 양력 이 사람이 어떤 걸 하다 왔는지. 근데 대부분이 허위 양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허위 양력인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혹시나 누가 이렇게 물어볼까봐 저는 아예 제 양력의 모든 증명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항상 다 그걸 보여줘요. 일단 한 번씩. 네. 뭐 강연회 갔을 때 한 번씩 보여주거든요. 어. 그리고 시세조정, 통정거래, 미공개 정보, 내부자 정보 뭐 이런 거는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접근한다. 원래 이게 불법인데 실제라고 한다면 원래 이것도 불법인데 굳이 이런 걸 언급해가면서 뭔가를 이슈를 끌거나 사람들한테 뭔가 이쪽으로 모여라 이런 걸 한다면 일단 한번 의심하자. 네. 그리고 무조건 수익, 그다음에 수익 후기 조작하거나 광고 기사 등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명인을 이용한 광고에 현혹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모 연예인님께서 네. 증권 어느 투자 정보 그 사이트의 모델로 계셨었거든요. 그냥 금방 아시는 분이에요. 뭐 호랑나비 잘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 회사가 알고 보니까 불법 회사였던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좀 보면은 좀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단기 수익 인증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단기간 오늘 하루 뭐 얼마 수익 났다. 자 인증. 우리 항상 수익 난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꾸준한 수익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데는 굳이 정보사업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레코드를 보내는 쪽을 신뢰하시면 되냐면 GIPS라 그래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퍼포먼스 스탠다드라는 그 글로벌 세운 기준이 있어요. 네. 수익률 검증하는 기준. 그 기준에 맞춰갖고 인증받은 곳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데 그걸 GIPS 인증 받아갖고 수익률 인증하는 곳이 있냐?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요. 틀림없이 그런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잘 보자.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 해가지고 제가 바이오 문의 주셨는데 네. 그 부분 제가 다음 시간에 네네. 뭐 소톡 시간에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이슈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 원하신다면요. 유튜브와 노란통 메신저로 톡앤스탁 검색하셔서 같이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